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세미나에서는 이제 베이지안 리그레션 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분류와 회귀 문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방식과 디터미네이티브 모델 방식. 그래서 뭔가 디터미네이티브 모델 방식은 이제 여기 확률 표시를 보시게 되면은 y가 일어날 확률이 x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확률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포스테리어, 요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 방식 같은 경우는 요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확률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y가 주어졌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라이클리후드와 그리고 y 자체의 프라이어, 요 형태를 가져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큰 문맥적인 차이는 이 디터미네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학습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만 보고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좀 되게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어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효과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딥러닝 기반의 어떤 자연어 그런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의료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 레이블이 적고 데이터 수 자체도 굉장히 적은 데이터 도메인이 있을 텐데요. 그런 소수의 데이터로 좀 적합한 모델을 잘 찾는 방법은 이런 제노네이티브 모델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요 y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어느 정도 프라이어 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너무 데이터에 대해서만 x 데이터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 전문가의 어떤 직접적인 기존의 어떤 사전 도메인을 정의하는 어떤 프라이어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디터미니스틱한 폼에서 어떻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M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목표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잘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러한 타겟 값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랜덤 노이즈가 있다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실론 n이 그거에 해당하는 관측치에 대한 어떤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에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반화된 값은 요 y에 대한 이 예측값이 되겠는데요. 이 y에 대한 예측값은 x가 주어졌을 때 해당한 어떠한 파라미터 w에 의해서 요 y가 형성이 된다는 걸 이렇게 수식으로 포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y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이렇게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probabilistic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 잘 워킹을 하는 모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라이어 모델이 가정하게 되면은 오로지 학습 데이터만 고려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방법은 이제 직접적으로 포스테리어를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요 포스테리어를 다시 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로 가정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어느 정도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가정을 좀 더 보겠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스테리얼 이 프로버비리티를 이렇게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라이클리우드,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리그레션 폼을 어떻게 베이지안으로 풀어낼지 그런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LW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베이지안의 컨셉 자체는 이 웨이트 파라미터를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원래 일반적으로 딱 어떤 플로트 형태의 수치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웨이트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된다. 어쨌든 그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컨셉을 가진다라는 걸 다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웨이트가 어떤 특정한 분포에서 샘플링이 돼서 이제 계속 변하는 값인데, 그러면 그 값이랑 그리고 이제 그 샘플링 되는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뮤와 시그마를 다루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이제 가우시안 PDF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일단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뮤 같은 경우는 예측된 값 요게 의해서 이제 확률 및도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그 예측값은 요 W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 되는 W에 의해서 요게 지금 예측값이 계속 바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타겟 예측값을 잘 나오게 하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요 값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로 이제 전개해 줍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소화될 때 이 해당하는 이 확률 타겟 예측값이 타겟에 잘 맞도록 확률이 최대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포스테리어를 바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게 되는데요. 그 분포를 가정할 때 여기서도 그 웨이트는 어떤 알파에 의해서 좀 조절이 되는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우시안 분포조차도 어느 정도 하이퍼 파라미터의 가중치 알파를 이용을 해서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알파가 줄어들면은 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알파가 크게 되면은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영향력이 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포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수식이 되겠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예측을 하고자 하는 어떤 확률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에 맞도록 하는 이 W를 찾는 게, 웨이트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T, 타겟 값, 그리고 이제 알파, 이거는 이제 프라이어 디스플레이의 가중치였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거는 예측값에 대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인 룰의 형태로 이제 풀어내게 되면은 이게 PW 기분 알파, 그리고 이제 LW,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가우시안 분포의 PDF였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이 이제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의 포뮬레이션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 합이 있고, 거기 오른쪽에 이제 그 페널티 텀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텀과 오른쪽 텀이 있는데, 이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왼쪽에 있는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이 좀 러프하게 되면서 좀 더 일반화된 단순한 모델의 형태로 예측이 되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리치나 라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형태의 머신러닝과 동일한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동일한데 과정을 확률적으로 풀어냈냐, 아니면 뭐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풀어냈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게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되겠고요.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포스테리얼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베이지안에 대한 어떤 모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컨셉 자체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틸다 y가 있는데, 이제 y 틸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서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y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이 y 틸다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 형태 확률 포뮬레이션을 사용하냐. 그거는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요 해당하는 확률값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널라이제이션을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 모두 서메이션 하면은 이 왼쪽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에 대한 표현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이 학습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겠고, 이제 분해가 됐는데 여기서 컨셉 자체가 이 y 자체는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각각 샘플들이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좀 이 수식에 반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요 새롭게 등장하는 y 필다랑 기존에 있는 y랑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래의 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아까 기존에 가정했던 이제 요 위에 두 줄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이지안 인퍼런스 방법을 가장 일반화해서 표현한 식이고,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p 값에 대한 확률 분포 값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재표현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t를 예측을 할 때 요 볼드 체인 t 기존에 있는 타겟에 대한 레이블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네, 이런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했을 때 예측값 t가 어떻게 되냐, 확률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 있는 시기를 따라서 네,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세타 기분 y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텀이 되겠고요. 위에 새롭게 등장하는 y 틸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t로 표현이 돼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텀으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컨셉을 이용을 해서 SVM에 어떻게 베이지안을 적용을 할까라는 주제로 이 논문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SVM을 여기서는 이제 Relevance Vector Machine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SVM 문제점을 간략하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에 따라 데이터가 증가하면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그 마진에 대한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문제를 푸는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페널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가 너무 힘들다라는 컨셉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 자체도 좀 빡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모델의 SVM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게 RBM이 되겠고요. 모델의 노이즈 그 프로세스를 추가로 해줘서 어느 정도 좀 웨이트들이 확률적으로 변한다, 계속 변하는, 네,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웨이트를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적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RBM을 쓰게 되면은 SVM보다 좀 소수의 서포트 벡터를 사용하면서 좀 더 제너럴한 퍼포먼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델의 베리언스를 이렇게 시그마를 줘서 어느 정도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를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요 PDF 자체도 가우시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 W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네. 그리고 이제 요 W를 어떻게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더라도 뭐 평균을 알고 어떤 고정이 되어 있는지, 시그마가 어떤 고정이 되어 있는지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그마 뮤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분포에 대한 PDF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뮤 자체를 이제 제로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고, 이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가우시안에서 가우시안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컨저게이티드 이제 프라이어라는 어떤 확률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에 W 자체를 이제 평균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가 이제 시그마를 예측하는 태스크인 어떤 그런 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라이클리우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W 자체가 이제 라이클리우드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와 동일하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는데, 요 감마를 쓴 이유를 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라이클리우드가 평균이 알고 있고 그 시그마를 예측을 하는 그러한 라이클리우드의 어떤 포뮬레이션을 가정하게 되면은, 그리고 프라이어를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포스테리어 자체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랑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같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쉽게 수직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의 그 확률 분포가 특성이 같은 분포를 따를 때 요걸 이제 컨저게이티드 프라이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저게이티드 프라이어로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식적으로 풀어낼 때 W 자체가 굉장히 그 다루기 힘든 복합적인 파라미터라서 이 웨이트들에 대한 샘플별 이 웨이트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확률값들이 곱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평균이 0이고 어떤 시그마가 어떤 값일 때 이 웨이트들이 나올 확률값, 그것들을 다 곱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프라이어 분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감마 분포를 이렇게 프로덕트 한 형태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 W 웨이트 파라미터가 그 알파 볼드체 알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알파 자체도 감마 분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 W에 대한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에 따르지만은 그 가우시안 분포의 시그마 텀도 감마 분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체인처럼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겟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웨이트와 그리고 주어진 볼드 알파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 그래서 요 텀들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 확률값을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라이클리우드, 프라이어, 이렇게 에비던스 텀으로 3단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모 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 계산량, 여기 이제 적분을 통해서 각각 이 안에 있는 어떤 W가 모일 때, 그리고 알파가 모일 때 이런 모든 걸 다 분해를 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계산량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트랙터블하다라는 이제 표현에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비례식으로 요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 이 두 가지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을 위에 있는 분자의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를 다시 이제 그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다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요 텀을 보시게 되면은 분자의 왼쪽 텀은 11페이지에서 언급된 그 가우시안 PDF를 채용을 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텀은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 웨이트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오게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와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이게 지금 형태도, 곱해진 형태도 가우시안 분포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분자의 왼쪽 텀과 오른쪽 텀이 있는데, 이 왼쪽 텀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겟 밸류가 등장하는 확률값 가우시안 PD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텀 같은 경우는 웨이트 자체의 가우시안 프라이 디스트리뷰션에 가우시안 분포 PDF를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방금 보여드린 그 가우시안 포맷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텐데 그러면 이 가우시안 분포는 어떠한 평균과 시그마를 갖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그 정리를 해서 그 이 분포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좀 정리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얼에 대한 그 어떤 프라이 디스트리뷰션과 어떤 라이클리우드에 대한 두 가지 곱을 따른 이제 어떤 포스테리얼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확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예측을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 해당하는 새로운 레이블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확률값을 마지널라이제이션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트릭 중에 하나는 요 W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확률적으로 좀 맞지만 이게 예측 그러니까 인퍼런스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글처럼 요 좀 더 포인트 이스티메이션 한 그 방법이 인퍼런스 단에는 좀 더 정밀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자체를 어떤 픽스드 되고 디터미니스틱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다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P 알파와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도 그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또 다시 풀어내서 이 해당하는 확률값을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서 소개드린 PT 기분 알파 시그마 제곱이라는 그 확률 텀을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지널라이제이션을 또 이게 추가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W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다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 소개드린 이 텀 같은 경우는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딱 확률 값이 어떻게 된다 됐는지 요거 자체도 PDF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네,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요 그 주어진 타겟 레이블과 그리고 알파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새로운 예측값 t를 어떻게 인퍼런스 할 건지 해당하는 그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각각 안에 있는 이 PDF 값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분포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텀을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면에서 새로운 예측값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그 결합된 분포의 모스에 맞도록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어떻게 베이지안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해당하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된 건데 요거를 이제 시그모이드의 형태로 주어진 나온 랜덤하게 샘플링된 값을 시그모이드로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베르누이 형태처럼 많이 분해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리얼 밸류를 시그모이드로 취해서 해당하는 값을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바꿔주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스텝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 어떤 그 확률에 대한 웨이트랑 타겟에 대한 나오는 확률 값들이 리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로즈 폼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 요게 시그모드를 취하는 순간은 이제 그게 좀 딱 정해진 포뮬레이션으로 어떤 애널리티컬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됐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그
딱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즈 폼이라는 건 정확한 해를 찾는 건데, 그 부분이 시그모이드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목적 함수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프록시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하는 어프록시메이션은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인데, 가장 확률값이 높은 그 부분에 대한 웨이트를 뽑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요 해당하는 요 그 W 같은 경우를, 이 웨이트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로지스틱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과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페널티를 추가한다는 어떤 방법이 또 추가가, 여기 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로지스틱 텀에 페널티를 추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베이지안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 또한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목적 함수와 그 오른쪽에 페널티 텀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 로지스틱에 페널티를 추가한 텀을 어떻게 그 언설턴티를 표현하면서 그거를 베이지안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직관적으로만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어떤 목적 함수의 미분에서 0이 되면은 그 해당하는 값이 가장 최빈값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최빈값에 대해서도 미분을 이계 도함수에서 한 번 더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 최빈값의 변동성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1계 도함수와 2계 도함수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1계 도함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예측 최빈값, 확률이 최대가 되는 어떤 뮤가 있을 텐데, 그 뮤에서 2계 도함수로 해당하는 변동성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SVM 말고 RBM, 베이지안을 추가한 SVM을 쓰게 되면은 해당하는 결과로 되게 왼쪽이 이제 서포트 벡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그림인데, SVM보다 RBM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소수의 서포트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인퍼런스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도 복잡한 형태에 있는 데이터 이그젬플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럴라이즈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소수의 서포트 벡터로 해당하는 판정 경계면을 상정할 수가 있다 라는 이 베이지안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